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증시가 좀 빠졌죠. 아침에 미국 증시도 좋았고 참 한국은 뭐가 이렇게 좀 답답할까요? 어제 이틀 전에 급등하고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틀째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좀 먼저 해드릴 내용은 네오팜, STI, SK가스, BHI, 삼성엔지니어링, TFE, 강원칩스, 엔터, 바이오봄이 온다. 시가총액 2위 경쟁의 의미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바로 좀 시작할게요. 네오팜은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우리가 기업 분석을 따로 해봤죠. 그래서 이 기업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분석한 결과는 결론은 나왔어요. 내수는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 늘어나면 주가 올라간다. 근데 주가는 되게 싸다. 이걸 받고 여기에도 애널리스트 보시는 요 이제 박은재 연구원님도 그걸 정확하게 집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출 비중 올라가고 있고 또 네오팜은 리얼베리어, 더마비 중심으로 올리브영 같은 데서 외형 확대되고 일본, 미국의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아동 병원용 화장품 제한적인 내수 시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 방향성이 수출을 통한 성장에 보다 방점을 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사실 기능성 스킨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에서 이 회사는 색조는 아니에요. 다 스킨케어 쪽이죠. 피부 쪽.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성과 계속 좋을 것 같다. 다만 리얼베리어가 올해 좋았는데 4분기는 좀 아쉽게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 하는 제품이 내년 1분기로 조금 이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리얼베리어는 일본에서 고성장했고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와 그러니까 연예인은 안 써요. 그게 특징이고 콜라보 제품 수출해서 앞으로도 이런 마케팅은 계속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 더마비는 미국 아마존에서 선크림 수요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선크림 수요 많죠. 이 회사는 OEM보다는 자기가 직접 다 만들고 있죠. 이익률은 아마 리얼베리어 마케팅 때문에 조금 줄 것 같다. 그래도 내년에 18% 성장할 것 같고 미국과 일본이 주요 시장이고 태국, 아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병의원 중심으로도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개척할 좀 전망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내년에도 기대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모회사 생산공장 양수계약 체결했는데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해서 OEM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게 자체 OEM이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추가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이 회사가 매력 있는 건 싸요.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총에 비해 현금도 많고 주가도 이렇게 바닥에 팍 박히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도 싸고 내년이 정말 이렇게 성장한다면 정말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저게 어려운 게요. 진짜 저만큼 성장해줄까? 이거를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얼베리어 Q10 일본의 Q10에서 리뷰한 거래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톤업할 수 있다. 세련된 외형이다. 느낌이 좋다. 첫 구매인데 보습력 좋다. 그 다음에 데일리 바디 선크림은 좋다. 그리고 다만 무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좋은 평가들 많은 것 같고 STI는 HBM 하이닉스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고서가 나왔고 이 CCSS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장비에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공장 지을 때 바로 처음에 까는 거죠. 그래서 한양 ENG, CNG 하이테크랑 경쟁하고 있죠. 근데 STI랑 한양 ENG가 이제 점유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플립집 BGA 그 기판이죠. 그 현상기예요. 그래서 기판 만들 때도 안에다 회로 새기거든요. 회로 새긴 다음에 그 남는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야 돼요. 레지스트를 이제 없애는. 약간 PSK 같은 건 PSK가 강강에 없애주잖아요. 여기 이제 FC BGA는 그 플립칩 BGA 기판에 있는 그 필요 없는 거를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 검은색이 도포를 한 건데 이 검은색 없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있죠. 이쪽에 저걸 제거한 거죠. 요 옛날에 원래 색깔로. 예. 저게 바로 현상이다. FC BGA 현상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요거죠. 리플로우는 칩과 기판을 연결할 때 중간에 범퍼 동그란 거 있죠. 얘를 붙여주는 장비죠. 이걸 이제 본딩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고 그때 열을 가해서 붙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HBM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리스가 있는데 플럭스라는 게 약간 접착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프를 플럭스에다 딱 놓는 거죠. 예. 놓고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기판하고. 근데 얘가 이제 붙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점이 찌꺼기가 좀 오염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 예.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세정해야 되고 여기 패드 있죠. 여기 패드가 있고 여기에 이 뭐죠? 주황색 플럭스 보이세요? 이걸 딱 붙인 다음에 숄더볼을 위에다 딱 얹어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찌꺼기 남죠? 그거를 이제 없애줘야죠. 네. 그런 이제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 요걸 하는 회사가 하이닉스의 향으로 여기 STI.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으로는 PSK 홀딩스. PSK 홀딩스나 이제 요 STI나 둘 다 이 플럭스 말고요. 플럭스 리스. 요게 없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그것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공장 이렇게 삼성이 300조 들여서 짓는데 그럼 공장들 들어가면 CCSS 들어갈 거고 요게 리플로우 장비고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요새 HBM 관련주들이 좀 재미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소강 상태니까 뭐 조정을 더 받는다면 좋은 또 기회가 되겠죠. SK가스는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래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 파생상품 평가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뭐 사모펀드와 계약 맺은 게 좀 있는데 LPG 충전소 운영하는 거 근데 운영 수익을 SK가스가 가져가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일부 돈을 또 지불하는 거죠. 사모펀드에. 약간 그런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자산재 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아마 400억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일회성이니까 뭐 내년에는 다시 추정치 변경은 없다. 그런 정도 내용이고 생각보다 원재료인 브렌트유 가격은 떨어졌는데 LPG 가격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LPG에서 브렌트유 빼면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4분기 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일회성이죠. 계속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SK가스가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좀 한번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내년에 이제 LPG 트럭 12월부터 그 현대에서 그 LPG 그 경유 트럭하고 1톤 본거 안 팔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뭐 학생들 통학하는 통학버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LPG로 바꿔야 돼요. 전기차나. 그럼 LPG 수요 늘겠죠. 요거랑 LNG, LPG 혼합 발전하는 거. 요거 두 가지. 그래서 배당 많이 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길게 봐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고 BHI는 대표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업입니다. 설계, 제작, 시공 모든 분야 대응 가능하고 특히 원전 보조기기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22년도에 폴란드 원전 수주했거든요. 거기에 아마 24년도에 보조기기업체를 선정한대요. 그래서 아마 매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도시바와 협업해왔던 BHI가 이번에도 아마 수주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뭐 체코, 영국, 네덜란드 계속 지금 원전은 친환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전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또 그래도 BHA도
많이 알려진 기업이죠. 그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 이제는 줄이는데 암모니아를 이걸 섞어 가지고요. 탄소 배출 줄이는 석탄 화력 발전이 있나 봐요. 요건 오히려 늘린대요. 그럼 이제 BH한테 또 좋은 거죠. 석탄 화력 발전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4년 말 25년 이건 이제 실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보면 원전 활용 확대, 원전 계속 운전, 신규 원전, 해외 수출,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전 세계적인 원전 계획 현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예, 탈원전, 국민의힘은 친원전이죠. 예, 그래서 집권당이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조금 주가는 부정적일 수 있죠. 예,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그러나 물론 이제 정부가 지금 국민의힘이니까 뭐 당장에 큰 악영향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되면 친원전에 반대하니까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좋았고, 예, 정말 실적 때문에 확 망가졌다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가 또 투자 기회였죠. 와장창 빠졌을 때. 근데 어쨌든 4분기 시장 예상보단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1분기에 또 실적이 정상 궤도로 돌아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수주가 안 됐던 부분들이 아마 1분기에 유력하게 수주가 되지 않을까. 또 에너지 트랜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바뀌죠. 예. 그래서 그 에너지 바뀌는 쪽에서의 뭐 예를 들면 수소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발전을 할 때 발전소에서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 화공행전 매출도 2024년까지 지속되고 외형도 그 지금 올해 1분기가 정상 레벨인데 여기까지는 회귀할 것 같고, 사우디 파드일리 가스를 원래 4분기에 수주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 1분기로 조금 늦어졌나 봐요. 그러나 뭐 따낸다면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표치 달성은 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규모 오일가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수주,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예, 뭐 블루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데 되게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사업 비중이 앞으로 31%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수주 모멘텀 다시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주가 많이 낮아졌죠. 예. 그래서 기회고, 뭐 중동 수주도 기대되고, 다만 단기 모멘텀 크진 않지만 역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젠 뭐 더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TFE는 IBK 투자증권의 이건 뭐죠? 소켓이죠. 예. TFE 소켓 뭔지 아시죠? 소켓은 포고핀, 이 핀처럼 생긴 거랑 러버, 고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다 반도체를 딱 꽂아가지고 둘이 만나게 하죠. 그래서 뭐를 하죠? 정기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통하나? 이거 검사하는 거예요. 반도체 전기가 제대로 통하네요. 요걸 해주는 게 바로 소켓 회사들의 하는 일이죠. 그런 소켓을 만들고 점점 반도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소켓 보드 COK라고 요게 테스트하는 모든 하나의 이 부품들인데 이걸 유일하게 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 거의 소켓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한다. 또 DDR5가 늘어나면 또 소켓 비중이 또 테스트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 또 HBM도 성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모멘텀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노공업, ISC, TFE, TSE 다 저는 괜찮게 봐요. 소켓 시장 자체가 커질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온 디바이스 AI, MPU 지난주에 한번 함께 배웠는데 거기서 핵심 뭐죠? 수많은 반도체가 나올 거예요. 다양한. 그러면 소켓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켓에서는 자동적으로 수혜주라고 봐야 됩니다. 뭐 HBM을 하던 온 디바이스 AI를 하건.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는 와, 오늘 뭐 주가가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어제 공시 2건 떴고요. 고성능 컴퓨터과 관련된 반도체 요거를 삼성 파운드를 이제 이용해서 하게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업체고,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 제일 기술력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팹리스들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후반부 설계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그걸 좀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하우스는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공부했으니까 반도체 함께 배우기 목록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자인 하우스가 삼성전자와 팹리스 기업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근데 디자인 하우스가 직접 고객을 끌고 와서 삼성한테 연결해 주는 게 DSP. 삼성은 고맙죠. 기특하죠. 야, 너 영업 잘했다. 너가 고객 데려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용역 매출은 삼성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거 좀 해. 삼성이 직접 지시. DSP는 자기가 알아서 수주해오는 거죠. 그래서 DSP가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죠. 근데 가온칩스는 그런 걸 좀 잘하는 하우스 같고, 또 텔레치스가 개발한 이 반도체 역시 가온칩스가 디자인 하우스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NPU는 또 GPU랑 마찬가지로 AI 특화된 반도체인데, 예, 요걸 또 만들기 위해서라도 디자인 하우스가 또 필요한 거죠.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 수혜주예요. 뭐 NPU, 온 디바이스 AI 다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높고, 예.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미세공정 이용한 차량용과 AI 반도체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함께 배우기에서 다 알려졌던 내용이고, 그걸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주가 비싼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NPU 시대도 시작됐고, 뭐 수혜는 분명히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모멘텀들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은 또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하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엔터도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데이터는 좋은데 내년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이거 피크아웃 자꾸 이러니까. 근데 11월 그 스트레이키즈랑 에스파 초동 앨범 판매에서 중국이 없었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공식 앨범 판매량을 봤더니 중국이 다시 복귀했어요. 다시 살아났고, 최대치는 아니어도 또 11월 전체 앨범 수출 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2배. 물론 11월까지 누적으로는 중국은 안 좋아요. 확실히 중국은 꺾였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다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 비중 확대고, 시장 우려와 달리 공식 데이터 여전히 양호하다. 활동, 또 신인 내년 1월부터 또 내년 1월에 V차 JYP의 미국 현지 걸그룹 있고, 또 하이브도 있고 많죠. 그래서 어제 보고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K-팝 여전히 대단하다. 메리츠증권에 나왔던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 같은 거죠. 또 이 틱톡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앨범 판매 위주로 나온 데이터니까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어제 오늘의 이런 엔터주들 보고서 보면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데, 시장은 너무 내년을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다 바이오 보면 오는데 금리가 하락했고, 대주주 양도세도 해결됐고,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고, 그래서 바이오 좋게 보자. 저도 바이오는 이제 괜찮다고 봐요. 뭐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개별 기업은 저도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ETF가 낫지 않나. 뭐 여러분도 아시죠? 코덱스 뭐 바이오 ETF라든가 이 바이오 ETF도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좀 대형 바이오주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이동건 연구원님은 중소형 바이오를 좀 몇 개 적어주셨어요. 저도 이 기업들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것만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얘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모르면 하지 마시고. 다만 레고캠 바이오, 요게 이제 약물 항체에다 약물 딱 꽂아가지고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기술 갖고 있고, 일동제약 유노비아라는 회사를 분할을 해가지고 경구용 GLP-1, 이게 당뇨비만 치료제거든요. 요거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아마 이중항체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도 있고, 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도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티움바이오는 SK 케미칼에서 이번에 아마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자궁 내막증, 자궁 근조 치료제, 메리골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내년에. 또 SK 케미칼로부터 200억 규모의 전화 우선주 발행 공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드팩토는 정말 이거 유증 때문에 엄청 빠졌던 기업인데 일단 데이터들은 괜찮대요. 이번에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했던 임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번에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반응률도 높았고, 예. 그래서 나쁘진 않았다. 기존 표준 치료제들 대비해서 치료 효과 월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FDA 임상 시험하겠다라고 신청을 또 했고, 임상 3상 내년 초에 이제 아마 그 승인이 나오면 임상을 하겠죠. 본격적으로. 예. 그 매드팩토는 임상 자금 확보해서 그때 주주배정 유상절 했는데 약 740억 현금은 갖고 있고요. 근데 워낙 그동안 파이프라인 기대감도 약화되고 신약 개발 기대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를 다 해소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드팩토 이것도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항상 많이 말씀드린 게 시가총액 2등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 시총 2등의 역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하이닉스, 한전, 현대차, 한전, SK하이닉스, LG엔솔 다 주도주들이에요. 한시대 풍미야. 포스코홀딩스 시절엔 그 조선하고 철강주, 또 현대차, 자동차, 또 반도체, 한전 갔다가 현대차 갔다가 한전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장기 집권하다가 22년 1월에 LG엔솔 상장하면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시대가 실제 열렸죠. 그리고 다시 역전. 무슨 얘기냐? 2등이 주도예요. 항상. 그 산업이. 그래서 2차 전지 보세요. LG엔솔이 하면서 시총 비중 보세요. 급격히 늘어났죠. 여기도 반도체. 예, 여기 옛날에 철강도. 그 얘기는 2등이 진짜 시장을 많이 주도한다. 그리고 2등 밑에 몇 개 또 있어요. 3, 4, 5등 막 이렇게. 그 싸움도 치열한데 누가 3등 될 거냐. 근데 건강관리가 좀 유망해 보이죠. 여기 바이오 쪽. 헬스케어. 왜? 이익 추정치가 확 올라가니까. 여기에 뭐 삼성바이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뭐 유한양행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기업들에 오늘 유한양행 좀 괜찮았죠. 근데 어쨌든 건강관리가 또 3등 싸움에선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시총을 보면서 코스피에 그게 의미 있게 올라오는 그 산업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봤고요. 보고선 다 했고, 자, 전자공시 가온칩스가 2개나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데 이걸 따냈죠. 공시.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지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사조대림 기억하시죠? 주진우 회장님이 또 사셨어요. 8억을. 왜 이렇게 사시죠?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HD 현대중공업 이철원 전무가 1.2억 원, 성신양의 시멘트 회사인데 4,300만 원. 대한전선도 여기가 송정민 부회장님이 9,400만 원 정도 장내 매수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끝났고 아쉽게도 아침에 마이크론 효과로 급등 출발했다가 밀려버렸고요. 뭐 이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뭐 오늘 2600을 살짝 깼고, 다만 좀 우리나라도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쉬어간다. 근데 뭔가 못내 좀 아쉽죠. 미국에 비해서는 좀 이게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둘 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 일단 어제 오늘 다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그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좀 팔았고 기관들은 좀 오히려 많이 산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오늘 뭐 페라이트, 히토류 좀 또 수출 규제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쪽이 또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쪽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가 오늘 요새 바이오 좋죠. 네, 바이오주도 오늘 괜찮았고, 제대혈 또 면역 강암제, 정말 이게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좋은 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그리고 유한양행은 이제 미국 FDA 승인 신청했대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잘 돼야죠. 그리고 또 아이폰 관련주 중에 덕우전자, ITM 반도체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간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것도 오랜만에 상한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 요새 좀 아주 난리가 났고, 어제 HMM 참 페노션 오늘도 좀 빠졌고, 정말 씁쓸해요. 이거 보면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주주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인수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좋았고, 온디바이스 AI는 뭐 뜨겁습니다. 오늘 가온칩스 20%. 근데 다만 좀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아니 가온칩스도 예전에 우리 한번 공부했을 땐 그렇게 막 잘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온 디바이스 AI 하니까 좀 요즘에 난리가 나가지고 물론 실체가 있죠 당연히 공시도 나오고 근데 다만 너무 이런 빨간색 양봉은 조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쪽이 V1 LG 디스플레이 이런 게 좀 올라왔군요. 비만 치료제 좋았고요.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휴젤, 제테마가 좀 반등했고 제약주 아무튼 오늘은 제약주였어요. 그리고 조선주 일부 반등했고 현대중공업 CXL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쪽 테마주들. 다만 오늘 뭐 네오셈은 좀 빠져 있고요.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래도 76,000원까지 진격의 진격을 거듭하고 있어서 제발 다음 주까지 8만전자 저는 개인적인 소원은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사실은 퇴직연금 많이 저도 가입해 있잖아요. 퇴직연금. 저는 주식 잘 못하니까. 저는 거의 펀드 위주로 해놨거든요.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 좋아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수형 펀드 같은 거. 그래서 삼성이 또 힘을 더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반도체 재료주들. TMC 요새 힘내네요. 예. 월덱스도 좀 좋았고, K시텍 좀 반등했고, 낸드 쪽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예, DNF. 근데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워낙 그 가온칩스나 이런 온디바이스 A가 세다 보니까. 다만 오늘은 NFT가 급락하고 게임주가 좀 중국에서 게임 규제 또 한대요. 미치겠습니다. 중국 또 규제해요. 게임 뭐 이렇게 뭐 매출 아이템 매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규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게임주 빠진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중국 규제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크래프톤 또 13%. 정말 중국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상황. 중국 비중이 없는 기업들은 큰 영향 없는데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오는 기업들 있죠. 이쪽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중국이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매출 타격 좀 보겠죠. 아니 좀 규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유는 중국의 규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만 더 지켜보시고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예, 중국의 규제. 뭐 이렇게 아이템 매출이나 이런 것들 아마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교육주 뭐 AI 챗봇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다 안 좋았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되게 안 좋았네요 분위기가. 예. 전지도 동화기업 LFP 배터리 관련주도 좀 안 좋았고 LNF도 4%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최근엔 좀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그죠? JYP 뭐 근데 오히려 좀 빠진다면 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태양광도 오늘은 좀 조정 일부 받았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다가 그래도 뭐 크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게임주들 중국의 규제 이슈 정말 저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자 오늘은 반도체 좋았고요. 2차 전지가 어제부터 계속 안 좋습니다. 오늘도 안 좋았고 시총이 점점 벌어집니다. 하이닉스랑 LG엔솔과 현대모비스 괜찮았고 에코프로가 3% 정도 그래서 2차 전지는 안 좋았어요. 머티 삼성 SDS 좋았고 예. 그리고 오늘 크래프톤 뭐 게임주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고요. LNF.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과 2차 전지가 오늘 좀 하락에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또 넷마블 빠지고 현대건설 흡프스프 좀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좀 부담이 되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기업도 일부랑 DS 단석은 오늘 상장하자마자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달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비정상 흐름은 맞아요. 근데 그만큼 요즘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의 상한가. 근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영원한 건 없거든요. 좀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또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오늘 급락했고 예, 한올바이오파마 급등했고 예.
그리고 삼화알미늄, 뭐 한국엔컴퍼니, 두산, 뭐 덴티움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요새 좀 올랐었죠, 덴티움도. 네. 파크 시스템주는 좋았고요. ST팜도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딱 보면 반도체 좋았고요, 바이오 좋았고, 그리고 2차전지 안 좋았고, 게임주는 거의 폭락을 하고, 이런 약간의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드리고, 뭐 일단 다음 주 이제 3일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제가 그 내일 아마 영상 그 온디바이스 AI 그거 이제 기업 분석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이 조금 깁니다. 4개 분석했는데도 너무 막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게 우리 분석 안 해봤던 기업들 위주로 새롭게 분석한 거니까 내일 함께 배우기 위해서 반도체 4개 기업 공부 또 해보시면 내년에 또 좋은 기업 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항상 미리 공부는 해놔야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어쨌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고, 게임주 갖고 계시거나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심란하실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그 어제 공시 보다 보니까 KSP라고 있죠. 그게 잠시만요. 그 유상자 떴더라고요. 근데 유종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근데 시설 투자예요. 그래서 유중 중에선 제일 좋은 유중이에요. 뭐 유중이 뭐 좋은 게 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설비 투자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한 유중 단가가 2,600원이니까 혹시 주주분들 계시면 유중에 참여하시면 좋아요. 예. 회사가 설비 투자하는 건데, 다만 굳이 유중할 필요가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 또 주주들한테 손을 빌려야 되니까. 예. 대신에 바라는 건 그겁니다. 유중을 결정한 만큼 본업에 투자하려고 한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제발 많이 배당 좀 해주시길. KSP CEO나 임원들이 뭐 혹시 뭐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유증하시고 나서 뭐 공장 같은 거 지을 거 아니에요. 조선 기자재 회사니까 혹시 많이 버시면 주주들한테 제발 돌려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